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병탁입니다. 어, 네, 박수 또안 치셔도 돼요. 네, 박수 또안 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으셔가지고 네, 조금 놀랐습니다. 어, 네, 이제 그 뉴스 이제 이제 제목을 보고 너무 자극적으로 제목이 지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SKT 해킹으로 요즘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뉴스 때문에 지은 제목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사건이 나기 전에 제목을 이미 지어놨었는데 사건이 하필 그렇게 터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노리고 한 것처럼 되긴 했는데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었고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공격 표현 관리랑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사이버 보안하면 아마 크게 뭐 방화벽, 백신 이런 걸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이런 분야의 보안이 요즘 클라우드 세대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걸 챙기지 않으면은 회사가 날벼락을 맞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뭐 이런 뉴스는 뭐 요즘 사실 뭐 너무 많죠. SKT 사건 때문에. 그래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막 북한 조직한테 털리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안하면은 이제 그냥 물리 보안이랑 사이버 보안 두 가지로 붙여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물리 보안이고 오른쪽이 사이버 보안이에요. 이제 물리 보안 하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공항에서 뭐 출입국 심사를 할 때 증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보가 울리는 뭐 ADT 캡스나 세콤 같은 게 물리 보안이고요. 오른쪽에 사이버 보안은 뭐 방화벽 그리고 백신 저런 쪽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추가로 같이 하는 게 꼭 정기 점검이에요. 정기 점검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이제 상단이 물리 보안이고 밑에 쪽이 사이버 보안인데 그 물리 보안의 경우는 저렇게 보안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가 없나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어떤 점검 내역에 별 문제 없음 이제 이런 걸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도 저렇게 화이트 해커 이제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서버 점검을 하고 보안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킹 이슈가 없는지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점검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기반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하다 보면은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합시다. 그리고 또는 이게 지금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뭐 올해는 점검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하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물리 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둘 다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정작 보안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보안 점검을 했다며. 근데 왜 털린 거야? 그리고 취약점 체크도 했다며. 근데 왜 뉴스에 회사가 나오게 만들어? 라고 그럼 이제 밑에 실무자가 변명을 하죠. 아니 그게 작년에 취약점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보안팀에서 모르던 서버가 갑자기 털려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건도 같이 생깁니다. 보안 점검을 하다가 서버를 죽였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이나 네이버를 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보안 점검하다가 뭐 네이버가 한 2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이 마비가 됐겠죠. 뭐 마찬가지로 작은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버 보안 점검을 하다가 서버를 죽이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날아가는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타격이 크겠죠. 그럼 이제 밑에 실무자가 또 변명을 하겠죠. 부장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취약점 못 찾냐고 해서 점검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사고를 쳤다. 그래서 네, 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살짝 기술적인 얘기라서 음, 어, 잠깐만요. 네, 넘어가다 보니까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점검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대는 좀 저물었고 이제 AI나 기계가 점검을 하도록 좀 컨셉을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먼저 자동화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어느 회사의 서버들이 지구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한번 지구 전체를 매일 자동으로 좀 뒤져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IP는 한국에 있을 거고 어떤 IP는 미국에 있을 거고 어떤 IP는 뭐 중국에 있을 텐데 그 IP들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그 IP의 주인이 어떤 회사인지 이거를 매일 이제 자동으로 스캐닝하고 그리고 AI로 문제를 판별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격 표면 관리라고 해요. 이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지구 표면을 뒤진다는 것처럼 바깥을 계속 뒤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표면 관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면 관리를 이제 왜 하는지를 말씀을 좀 이제 드릴 건데요. 이런 뉴스가 또 난 적이 있어요. 그 작년에 났던 뉴스인데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소스 코드가 털렸다. 이제 근데 알고 보니 관리자 계정 유출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외교부랑 행안부 뭐 중요한 자료까지 털렸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해킹 기술로 털린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 그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게 귀퉁이 어딘가에 이제 관리자로 접속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관리자 뭐 아이디, 어드민, 뭐 비번 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내가 관리자가 되고 수많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는 그냥 단순히 저 계정 하나만 어디서 알게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이제 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막 뭐 초고난이도 기술로 서버를 뚫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하나 털렸다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큰 사건을 겪게 된 사건이죠. 요런 사건이 또 예전에 있었는데요. 중학생한 여기 그 부산에 있는 무슨 조선일보 전광판이라는데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라고 이제 카카카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생이 그러니까 요 조선일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 저것도 뭐 정확한 원인은 물론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대단히 큰 해킹 기술로 털린 건 아니에요. 저것도 이제 어쨌든 이 전광판을 관리할 사람이 있고 여기에 뉴스를 띄우거나 뭐 어떤 문장을 띄우거나 할 텐데 그때 그 관리하는 관리자 메뉴가 털린 거예요. 관리자 메뉴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냥 어떻게 쉽게 중학생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계정 실수로 이렇게 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드민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들이 되게 지금 IP를 다 가려놓긴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그 여기저기 사이트에 그 좀 속된 말로 널브러져 있어요. 원래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가 되게 사내망 안에서만 접근이 돼야 된다든가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데는 보면은 뭐 굳이 서버를 침투할 필요 없이 그냥 요 페이지만 알아내서 들어가면은 오만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딱 봐도 심각해 보이죠. 그 대한민국 해군 뭐 군사 2급 기물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것도 저희가 서비스하는 크리미널 IP라는 데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근데 얘도 뭔가 이제 그 국방에 되게 중요한 관리자 시스템인데 결국 좀 이렇게 접근 제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냥 인터넷으로 훅 들어갈 수 있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공격 표면에 그냥 덩그러니 그 노출이 됐고요. 얘도 똑같은 이제 국방 시스템인데 얘도 그냥 인터넷으로 보통 국방이 망분리가 엄청 빡빡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지구 곳곳 전체 IP를 뒤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고창 무인 변전소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그 크롬 띄워가지고 들어가집니다. 그냥 들어가지고 막 버튼 누르면 동작을 해요. 막 그냥 가서 막뭐 온도를 높이거나 꺼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만요. 해커가 그런 짓을 할 수는 있겠죠. 혹은 아까 본 그 중학생 같은 그런 친구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주차 시스템이에요. 주차 뭐 누가 몇 시에 들어갔고 이제 차번호 인식해갖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야 이제 주차권을 뽑고 차 위에 놔두고 했지만 요즘은 다 이제 이런 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 인식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가고 이제 되는데 대신에 뭐 관리는 편해졌습니다만 그게 보안 문제가 생기는 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몇 시 몇 분에 이 건물에 들어갔다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할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할인 코드를 막 넣어버릴 수도 있죠, 사실. 프린터 해킹이라고 이제 이것도
프린터가 이제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다 연결돼서 편하게 인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 프린터가 그 보안 설정이 잘못돼 있어갖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막 그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정집 프린터의 관리자 모드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스캔했던 파일들 보면은 그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가끔 떠 있고 막 가족관계 증명서도 스캔한 파일들이 이 프린터 관리자 화면 관리자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개인 정보가 막 그 다 굉장히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크리미널 IP라는 제품의 화면인데요. 저 이렇게 태그에서 어드민이라고 이제 한번 지구 전체를 세계 전체를 서치를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드민 페이지가 약 238만 건이 현재 노출이 된 걸 알 수 있고 뭐 미국이 제일 많긴 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아마 이제 시스템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것 때문이긴 한데 근데 보면 한국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CCTV 해킹인데 요것도 아마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게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웹캠이라든가 그리고 뭐 동네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CCTV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는 로봇 청소기에 요즘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그 카메라에서 막 찍히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파트 요즘도 월패드라고 해서 그 몇몇 아파트에서는 그 이제 안에 카메라 있어가지고 뭐 옆에 동이랑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그 뛰어난 해킹 기술로 그거를 뚫어서 이렇게 빼낸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인터넷에 로그인도 없이 그냥 떵하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그 집에서 아무 컴퓨터로나 크롬만 띄워도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화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CCTV들이 굉장히 이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중학생, 초등학생도 사실 맘만 먹으면 실제 들어가서 남의 집 다 구경할 수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할 수 있는데 해커는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주유소 해킹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 아직 한국에는 많이 화두는 안 됐는데요. 이제 주유소 시스템들도 이제는 다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막 컨트롤이 돼요. 이런 관리자 시스템으로. 그래서 뭐 이게 주유소 가격이 뭐 얼마나 되고 탱크에 주유소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한번 저희 크리미널 애프에서 찾아낸 어떤 주유소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한번 그 주소로 가서 실제 보니까 이렇게 구글 맵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IP 주소에. 그러니까 실제 주유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런 것도 그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저 관리자 시스템에서. 그 영화 다이아드 4를 보시면요. 네, 폰트가 그러고 보니까 네, 폰트가 네, 제가 쓰던 폰트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이아드 4를 보시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산업 제어 시스템 스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막 신호 체계를 무너뜨려서 자동차 사고를 막 내게 하고 그 해커들이 막 그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의 그 계좌를 해킹해가지고 막 그 퇴직금을 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대로 이론적으로 다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국가의 기반 시설들이 되는 뭐 이런 신호 체계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스카다라고 하는데 이제 걔네들을 해킹하는 것들을 이제 스카다 해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떤 한 이제 논문인데 이제 이 논문을 쓴 아저씨가 자기가 한번 이런 신호 체계를 해킹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봤다 그런 논문인데 자기네 동네에 있는 신호등 여기서 자기가 한번 이 인터넷을 따가지고 저기를 해킹을 해봤더니 내 마음대로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뭐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것도 사실 그 대단한 뭐 해킹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저 신호 체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제 접근 제어나 이제 그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킹이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KYC라고 이제 그 자기 이제 신분 개인 신분 인증 시스템 노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이제 은행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워낙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주민등록증만 넣으면 웬만하면은 다 이제 거래도 되고 은행 거래도 되고 가입도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금융 시스템이나 혹은 뭐 가상화폐 시스템 이런 거 가입을 할 때 이렇게 그 여권을 앞에 딱 들고 자기 얼굴을 찍어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제 이 주인이 나다.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
그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KYC 인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여권을 들고 사진을 찍은 내 얼굴이 어딘가에 서버에 올라가겠죠? 클라우드에. 그게 굉장히 그 회사가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국민들의 사람들의 여권 사진과 얼굴들이 다 인터넷에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이제 어떤 회사 시스템의 KYC 인증 시스템인데요. 여기도 별다른 로그인도 없이 그냥 저희가 공격 표면 뒤지고 있는데 훅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얼굴하고 주민등록증 다 가려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를 그냥 이제 이분들 서버에 그냥 쉽게 이렇게 다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금융 쪽은 망분리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저런 개인정보는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격 표면들을 막 뒤져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챗GPT 때문에 아마 그 딥시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그때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두 달쯤 됐나요? 그 딥시크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를 발표를 하면서 거의 챗GPT를 다 따라잡았다. 중국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이제 되셨던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딥시크가 이제 나오자마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그 딥시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민간 정보가 벌써 100만 건이나 유출이 됐다. 유출 가능성이 벌써 이제 보였다라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ASM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공격 표면 관리하는 미국의 위즈라는 회사가 이 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참고로 이제 위즈는 어떤 회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쓸 당시에는 이제 이랬는데 구글이 그 31조의 인수를 한다 그랬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40 몇 조에 다시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금액의 구글에 인수된 회사인데 저희랑 똑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저런 공격 표면 관리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한번 그 이런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한번 딥시크를 한번 쫙 뒤져본 거예요. 뒤져봤는데 벌써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100만 건이나 유출될 문제를 벌써 우리가 발견했다. 이제 라는 내용을 이제 기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 표면 관리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회사가 그 런칭이 되자마자 저 회사의 보안 문제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 이제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공격 표면 관리 이제라는 거는요. 그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찾고 싶다 할 때 네이버에서 홍길동을 검색을 하고 구글에서 홍길동을 검색을 하고 나온 검색 결과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하면서 저희 결국 뭐 그 결과를 뭐 워드 파일이든 어디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길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다 검색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 표면 관리라는 것도 이런 딥시크라는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딥시크랑 연관된 데이터나 서버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닷컴 런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계속 찾듯이 이제 딥시크닷컴을 계속 이제 뒤지고 다니면서 그 결국에는 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IP가 이만큼이고 뭐 도메인 이만큼이고 서버가 이만큼이고 그거를 이제 AI로 자동으로 이제 쭉 뽑아주는 게 이제 공격 표면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기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위즈라는 회사가 딥시크가 개인정보 한 100만 건을 충분히 유출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시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되게 무슨 복잡한 해킹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정말 크롬 하나만으로 충분히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색을 해서 수동으로 해도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깊은 어떤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 안쪽까지 들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킹 기술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겉에만 뒤져도 인터넷의 크롬 하나만으로 이런 IP나 도메인을 뒤져도 굉장히 많은 보안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공격 표면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이렇게
한번 딥시크에서 이제 클릭하우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길래 저희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중국에만 전 세계 1044대 그 딥시크랑 똑같이 클릭하우스라는 DB가 이제 있는 걸 발견을 했고 중국이 421대로 제일 많더라고요. 역시 똑같이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클릭하우스도 중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뭐 클릭하우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많이 하시는 오라클이나 뭐 MS SQL, 뭐 MySQL 같은 여러 가지 요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저희는 태깅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 노출돼 있는지 저희 크리미널 앱에서 계속 그 실시간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저렇게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표면 관리로 이제 결과를 이제 받고 싶으면은 저렇게 도메인 하나 넣고 그냥 누르면은 원래는 이제 사람이 한 12시간 뒤져야 되는 거를 이제 요 AI가 12시간 뒤지면서 보고서까지 이제 쫙 나와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이제 공격 표면 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한번 공격 표면을 검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언론사들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언론사들이 영세한 데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인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안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회사가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망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안에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보안 점검을 해요. 근데 이제 공격 표면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의 도메인 주소만 있으면은 뭐 구글에서 찾고 하듯이 한 번에 검색을 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저희가 굳이 언론사를 다 방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국내 언론사 사이트 5곳 중 한 곳이 이제 해킹 이슈가 있다라고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상 사이트 한 2,000개 언론사 사이트를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저거는 제가 정부기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정부기관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리스트가 딱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인터넷 신문만 5,023개더라고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중에서 실제 다 액세스를 해보니까 한 3,000개는 접근이 안 돼요. 3,000개니까 망한 거죠. 나머지 한 2,000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사이트를 싹 저희 공격 표면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한 사이트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회사에서 혹시 우리 막 해킹 공격하는 걸로 그 신문사에서 인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크롬으로 웹사이트에 그냥 접속한 수준이라서 언론사에서는 전혀 공격으로 인지할 수가 이제 없는 수준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일단 4분의 1인 500개 언론사가 이제 굉장히 높은 취약점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25% 중에서 이제 CVSS라고 얘는 취약점 이제 스코어, 그러니까 국제 표준 체계 점수인데요. 9.0이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오늘 털라고도 털 수 있는 이제 9.0 이상의 심각한 취약점을 보유한 케이스는 거기서 또 이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언론사가 160개의 언론사는 정말 오늘도 털릴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언론사 중에 6.6%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막 신문 기사를 쫙 빼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많은 회사들이 심각한 상태로 굴러가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뭐 검색을 해보면요, 사실 뭐 한국 언론사만 본 거긴 한데 뭐 되게 다른 나라들도 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ASM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공격 표면 관리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안을 보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업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밖에서도 표면만 확 뒤져도 얼마나 많은 보안 문제가 있는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피스 표면을 뒤진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 표면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걸 돌린 진짜 목적은 우리 서버나 자산이 밖에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싶은 분들이 공격 표면 관리로 많이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겉에만 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한 보안 문제까지 찾을 수 없지 않냐라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겉에만 봐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를 잘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장점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그러니까 웬만한 다 좋은 병원들은 대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도시에 몰려 있고 지방에는 병원들이 없잖아요. 이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그 이제 환자들이 이제 좀 가기 어렵죠. 의사들도 가기 어렵고 환자들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원격 그 의료 진단, 원격 의료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화상으로 그 의료 진단을 하고 굳이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이제 어, 좀 작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보안 점검을 할 때도 사람이 꼭 가서 투입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정말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는 뭐 SKT 해킹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지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보안 사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해요. 중소기업이 털린 다음에 거기서 대기업을 치죠. 그래서 근데 중소기업은 사람도 적고 돈도 적고 아예 보안은 신경도 못 쓰는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사에서도 가장 이제 신고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중소기업 97%.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만이라도 이런 원격에서 이런 공격 표면 관리 방법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하면은 굉장히 보안 문제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라에서 추진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공격 표면 관리를 하면은 이런 알려지지 않은 자산 및 취약점들을 쫙 뽑아서 결과를 알려준다. 네, 라는 내용이 공격 표면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격 표면 관리는, 이거는 뭐 가트너라는 애널리스트 많이 아실 거예요. 가트너랑 이제 그 포레스터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게, 공격 표면 관리로 한번 이제 고객들의 서버를 한번 뒤져보면은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한 30%는 튀어나올 것이다. 모르는 자산이나 모르는 취약점. 그러니까 반드시 공격 표면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라. 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트렌디하게 나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격 표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여기까지 듣고 보시면은 뭐 백신이나 방화벽 같이 기존의 기업 안에 설치하는 형태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포트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글링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럼 구글은 이제 그 거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을 해야 할까요? 구글도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웹사이트를 계속 크롤링을 해요. 웹사이트들을 이제 이 수집 봇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새로 웹사이트가 생길 때마다 정보를 걔가 접속을 해서 정보를 받아오고, 이 웹사이트가 어떤 웹사이트인지 구글 AI로 판별을 해요. 뭐 새로 누가 쇼핑몰을 만들었으면은 또 구글 보시 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거 쇼핑몰이다 하고 그 이제 구글 검색에 쇼핑몰로 딱 넣어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구글에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있고 계속 이렇게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 이제 저희가 공격 표면 관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비슷하게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처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버전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사이버전이 실제로 많이 이제 실전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1시간 후에 도착을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도착을 하는데, 그 미사일을 어디서 쐈다, 어떤 모델을 쐈다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보가 잘 어떻게 이게 첩보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정보를 놓쳤다 하면은 이제 그 경우는 이렇게 그 인터넷에 수집한 이 정보로 획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그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은 그 여전히 시민들은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핸드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고 사람들이 막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막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들이 그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을 막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가 이런 그 뭐 미사일이나 무기 관련 전쟁 관련 이미지들이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모델이 뭐 헬기 미사일 모델이 어떤 모델이고 미사일이 발사된 좌표가 어디고 이거 사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버전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공격 노트를 이제 찾아내고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이게 실제로 사이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수집된 저런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TI가 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52.1.4.1 이거는 그냥 중국 IP다. 이거는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이에요. 하나의 단편적인 정보 쪼가리.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똑같은 IP인데 이건 중국 IP인데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을 해킹한 적이 있고 또 김숙희가 썼던 흔적이 있고 뭐 이런 취약점을 보유한 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합쳐지면서 단편적인 정보에서 이렇게 하나의 큰 정보로 가공된 이제 얘를 인텔리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안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제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러시아 이제 전쟁을 할 때처럼 미사일을 쏘는 뭐 그 트위터에 올라온 미사일 사진 자체는 사실 그냥 간단한 인포메이션 정보 쪼가리죠. 근데 그 미사일 사진을 모아다가 분석을 해갖고 좌표를 뽑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네, 이런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이제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 구글이고 왼쪽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크리미널 IP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검색 엔진처럼 돼 있어요. 여러 가지를 검색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를 직접 찾아보라는 이제 의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건 결국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세요 혹은 예방을 하세요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코에 있는 XDR이라는 보안 제품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스코 XDR에서 뭔가를 탐지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IP 주소에 어떤 구체적인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냥 IP 주소니까 뭐 중국이니까 뭐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안 판단을 할 때 이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이제 기술적 기반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포티넷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 다 기술적인 얘기라서 이제 이런 건 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약간 화면과 약간 다른 설명을 드리면요. 그 백신이나 방화벽들은 사실 감염이 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화벽이 뭘 막아준다는 건 누가 우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때리지 않으면 사실 방화벽은 몰라요. 그 백신이 악성 코드를 잡았다는 거는 악성 코드가 PC 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아예 못 오게 예방하는 건 못하는 거고 들어온 다음에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이나 백신 같은 기존 보안 솔루션들을 되게 수동적인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이게 능동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바뀌어서 이게 뭔가 해커가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서 제거를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저희의 경쟁사인 뭐 레코디드 피처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기본 컨셉은 그 예측이에요, 예측. 그러니까 해커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먼저 막자. 이제 이런 걸 하는 컨셉이고요. 그게 저희가 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랑 비슷해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인터넷에서 계속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해커가 이제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공격 방법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미리 먼저 예방을 하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네, 그냥 간단히 훅훅 넘어가고요. 다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들이라서 어 그래서 네 그 제가 네
네, 좀 진도를 쭉쭉 빼가지고 그 아마 용어들이 근데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저희가 하는 방화벽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용어가 보통 그런 보안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은 뭐 학계에서 논문으로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가트너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먼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술을 CM이라고 부르겠다. 요즘 뭐 보안에서 많이 나오는 제로 트러스트, 구글이 이제 우린 이런 걸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용어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항상 미국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공격 표면 관리 ASM이라는 용어는요. 그 2018년도에 이제 리스크 IQ라는 회사가 이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익스펜스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또 썼고 센시스라는 회사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가트너에서 ASM이라는 용어를 정식 채택을 했어요. 이제 보안의 어떤 특정 분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거든요. 먼저 학계나 이런 쪽 용어가 나오고 태동되면서 밑에서 막 엔진을 가열하고 있으면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산업이 쫙 커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런 공격 표면 관리 ASM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고 굉장히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질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두 회사는 리스크이큐는 그 MS가 인수를 했고요. 익스펜스 네트워크스는 팔로알토가 인수를 했어요. 사실 저 회사 둘 다 저희랑 똑같이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ASM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막 4천억인가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배가 아팠습니다. 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인수를 비싸게 당했을 텐데 하면서 네, 뭐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ASM이랑 어쨌든 그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네, 좀 약간 어 들으신 분들의 나이대를 고려해서 좀 난이도 조절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해드리면요. 저희는 그 고려대학교 해킹대응 기술 연구실에서 출발한 회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멤버들이 넥슨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넥슨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 CTO, CMO 다 넥슨에서 근무를 했었고 코어 멤버들도 넥슨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인데 독특하게도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 멤버들이 주축이 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블리자드의 어떤 보안팀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은 상태고요. 현재까지 그 KB 인베스트먼트, 국민은행이죠. 교보생명, NHN네마블, JB, 스마일게이트 이렇게 김택진 대표님, 윤성희 대표님 현재까지 230억까지 투자를 받은 상태고요. 네. 공개 표현 관리랑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가 좀 난이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한번 여기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오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발표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